가정법을요 쭉 공부를 해왔는데 정리 조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예문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좀 시켜드릴 테니까요. 한번 볼게요.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처음에 if는 가정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죠? 말이 되는 가정법 if와 말이 안 되는 if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복잡하니까 한번 보세요. 말이 되는 if는 어떻게 간다? 가정법,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정법 현재로 가죠. 그냥 말이 되게 현재로 그냥 써라. 그리고 얘는 가정법 미래, 어떤 미래 말이 되는 상황도 말이 되게 쓰면 된다 하는 걸로 해서 1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말이,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는 가정 있죠. 그죠? 과거 사실에 대한 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걸 제가 이제 이름은 when 가정이라고 지어 놓은 거예요. 오케이? 옛날 일인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정.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일 때가 중요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일 때 이 전통 문법에서 가르치기로는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사실은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름이 과거라 그래서 상황이 과거인 건 아니에요. 상황은 현재지. 그러나 현재를 과거로 잘못 써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말이 안 되게 써놓은 거. 그래서 이름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는 써놓기는 과거로 잘못 써놨지만 사실은 현재 사실인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예요? 과거 완료면 had pp 쓰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시제를 잘못 쓰느라 과거 완료예요. 상황은 뭐야? 그냥 과거지, 그죠? 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 똑같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말이 안 될 때 일어날 때는 should를 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의미는 말이 안 되는 현재, 말이 안 되는 과거, 말이 안 되는 미래, 이거예요. 요거는 말이 되는 현재, 그리고 미래, 그 다음에 말이 되는 과거, 이렇게 돼요. 차라리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5개, 6개 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1번 한번 보세요. 네가 나를 안 도왔으면 나 실패했었을 거야. 그러면 일단 얘는 말이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 됐죠? 이 말은 뭐예요? 이미 도운 거죠. 이미 도왔기 때문에 난 성공한 거라고. 근데 네가 날 안 도와줬으면 나 아마 실패했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안 도와줬으면이라고 말할 때 마음이 어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미 도와줘서 난 잘 먹고 잘 살았어, 성공한 건데, 그런데도 네가 안 도와줬다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가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몇 번이에요? 3번, 4번, 5번 중에서. 그렇죠? 요거는 4번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중요한 거라고. 옛날 얘기하고 있잖아. 과거라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과거로 쓰면 안 되고 과거 완료로 가는 거죠. 요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가면은 if you had not helped me, had not helped me, 나는 실패했었을 거야도 I would have failed, 이렇게 해서 would have pp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얘가 말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판단해야 돼요. 너가 나 안 도와줬으면 나 실패했어. 이 얘기는 뭐야? 이미 도와줬기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니까 말이 안 되게 가정한다. 옛날 얘기는 다 옛날에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선 4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자, 그 영화를 본다면 너 그거 좋아할 거야. 이거 한번 봅시다. 됐죠? 너 그 영화 보면 되게 좋아할 거야. 됐죠? 요거는 일단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되는 거지, 그죠? 너 그 영화 보면은 되게 좋아할 거니까 빨리 가서 보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일로 가요. 그렇죠? 과거는 아니니까 뭘로 가야 돼? 이걸로 가야죠. 그러면 그대로 쓰는 거야. If you watch the movie. 그죠? 그대로 쓰는 거야. 네가 영화를 본다면 will은 빼야죠. 그죠? 그래서 if you watch the movie. 너 좋아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You will like it. 그죠? 미래에 써가지고 you will like it. 아직 안 봤으니까. 넌 나중에 좋아하게 될 거야. You will like it.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1번으로 가셔야 돼.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다고. 그 영화 너 보면 되게 좋아할 거야. 이 얘기가요. 여러분 친구한테 그냥 전화 온 거면은 당연히 말이 되는 거지. 그런데요, 여러분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미국에 있어. 그리고 그 영화는 개봉을 안 해, 한국에서. 야, 오늘 내가 영화 보고 왔는데 그 영화 한국에서는 안 하지만 내가 오늘 보고 왔거든? 너무 재밌더라고. 야, 너도 그 영화 보면 되게 좋아할 텐데. 이 말은 어때요? 볼 수 있어, 없어, 걔가? 없지. 상황이 그렇게 가버리면 이게 아니라 뭘로 가야 돼? 3번으로 가야 돼.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를
얘기를 하면서 너도 그거 참 보면 좋을 텐데 이 얘기는 뭐야? 애초에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If you watch인데 뭘로 가? 과거 시제를 틀리게 써야죠. 그죠? If you watched the movie 혹은 미래로 가서 if you should watch the movie 이렇게 말이 안 되게 자꾸 과거가 튀어나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If you watched the movie 또는 if you should watch the movie 됐나요? 제가 발음을 좀 또박또박 하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너 좋아할 거야도 어떻게 가야 돼? You will like it 하면 말이 돼버리니까 뭘로 가요? You would like it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2번은 사실은 1번도 되고 3번도 된다. 말이 되게 볼 수도 있고 말이 안 되게도 볼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답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3번 봅시다. 내가 너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자, 내가 너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너가 될 수 있어? 없어? 전혀 없지. 그리고 이거는 이쪽은 아예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야 과거야 아니면 미래야? 내가 너라면 지금이지. 그죠? 그러니까 현재를 써야 되는데 현재를 쓰면 안 되니까 뭐로 써야 돼? 과거로 시제를 틀리게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라면이라는 표현은 if I am you가 아니라 뭐 해야 돼? 말이 안 되게 I were you로 가는 거예요. was로 해도 말이 통하니까 아예 말이 안 되게 I 다음에 was 써야 되는데 그냥 were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If I were you. If I were you. 자,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느끼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란 말은 I will not say so.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말이 되니까 I would not say so로 말을 틀리게 써주는 거예요. 됐죠? I would not say so. 왜 would를 썼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과거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말이 안 돼. I would not say so. 난 그렇게 말 안 할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쓴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내가 100만 달러가 지금 있다면 아파트를 하나 살 텐데 일단 마음속에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쪽에서 찾아야죠. 그 다음에 시제가 뭐예요? 지금이니까 이걸로 가야지. 그죠? 3번이요. 그래서 얘나 얘는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됐죠? 그걸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틀에 맞춰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하나 봅시다. 누군가 그 법을 어겼다면 그는 분명 처벌받았습니다. 누군가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처벌받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말이 되는 if예요? 안 되는 if예요? 이건 되는 거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법을 어겼어. 그럼 그 사람 처벌받았어. 이건 가정이 아니라고 사실. 그죠? 그래서 5번은 몇 번으로 가야 될까? 2번으로 가야 돼. 알 수 없는. 그죠? 우리 문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그러한 2번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If 누군가가 someone 어겼다. 그냥 과거로 말이 되게 쓰는 거죠. If someone broke가 깨다니까. broke. 그 다음에 그 법 the law 이렇게 가요. If someone broke the law 이렇게 간다고.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는 처벌받았습니까? 하면 뭐겠어요? He was clearly punished 이렇게 간다고. 그냥 그는 처벌받았다가 he was punished거든. 그렇죠? 거기다 뭐 분명히 하나 집어넣어서 he was punished clearly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전혀 어떤 다른 건 없어요. 그대로 시제 맞춰서 과거로 써준 거라고. He was punished. 그죠? 자,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If someone broke the law, he or she 그 다음에 처벌받았다 was punished. 어떻게? clearly. 그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2번에 해당하는 예문이었어요. 됐죠? 6번. 네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지금 행복할 텐데. 야, 요거는 제가 설명 안 한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혼합가정이라 그래. 근데 그것도요. 이걸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네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이건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기 와이프한테 하면서. 안 되잖아. 와이프한테 네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더라면 그게 말이 되는 가정이 안 되는 가정이 안 되잖아. 근데 시제는 뭐예요? 옛날 얘기지. 옛날에 결혼했더라면. 그래서 얘는 뭘로 가야 돼? 얘는 몇 번? 4번으로 가야 된다고. 얘는 4번이야 4번. 근데 뒤에 보세요. 아우 너 지금 행복할 텐데. 지금 잘 살 텐데. 이렇게 가잖아. 그렇죠? 그 옛날에니까 이건 4번으로 가지만 이거는 지금 행복할 텐데 이거거든. 이게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나랑 사는데 어떻게 행복해?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렇지만 얘는 시제는 어떻게 돼요?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3번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은 if you had married, 그죠? another person, 그죠? 또는 someone else 이렇게 가요. If you had married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와 네가 결혼했더라면 넌 지금 행복할 텐데, 그러니까 you would be happy now. would be happy. would have pp 아니야. 그냥 would be happy. 그냥 과거로만 그냥 쓰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됐죠? 자, 요 가정법은 제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어때요? 좀 정리가 좀 되시나요? 요 문법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요런 한글의 내용을 요 중에서 뭘로 이해해야 될지 그거만 알아두셔도 훌륭해요. 이거를 실제로 써보고 하는 거는 우리가 노란 책 있죠? 노랑이 Secret Grammar, 거기서 더 연습을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런 개념, 그 다음에 이런 예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만 좀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할까요? 자, 가정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